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방역 권한을 이용해서 제가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 확보했고 신천지의 모든 시설 폐쇄시켰고 교주 이만희 그 아방궁까지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제가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우리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빨리 확진자를 밝혀내서 방역 예방을 해야 될 그럴 절체절명을 위기에도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를 내렸건만 영장을 반려시켜서 방역 활동을 방해했던 그런 공직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네,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과 합동 유세를 했는데 핵심 키워드가 신천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에 가서 신천지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은 무속과 연관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속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했었고 거기서 예. 이제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신천지였는데 최근에 이제 신천지에서 일했던 분들 두 분이 이제 인터뷰한 폭로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물론 뭐 그게 100%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 또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언 가운데 있었어요.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의 방역에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도리어 방해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려는 의도 그리고 신천지와 윤석열 후보의 연관성을 부각시켜서 개선 이제 기존의 기독교 그리고 종교 그리고 신천지가 아무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시를 윤석열 후보가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된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요. 어제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그 이재명 후보,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대표 등 4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로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대선 전에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여당의 대표를 지내거나 여당으로서 또 대선 후보로 나오거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들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게 민주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대구에 가서 이 신천지 코로나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통합 정치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KBS 기사 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추미애 전 장관한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이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추미애 장관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방역 당국에서 선 조치해야 되는데 대검도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 이제 녹화분이 남아 있을 텐데 예. 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방역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강제 수사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사 필요성이 검토가 되면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대검에서 중대본
중대본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들으니까 명단은 거의 확보했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명단을 얻는데 예.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방역 협조에 불필요한 오해를 예. 살 수 있으니까 삼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런 말씀하는 거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민주당 측 반론도 좀 들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거 토론에서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이거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한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지금 반박 논리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당시에 이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중앙 이제 대책본부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예. 부처 장관들 관련자들 회의하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도 이게 좀 수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 명단을 이제 모집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순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명단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자체적으로 내라 그래도 제대로 안 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이 기성교단에서 이단시하고 사이비화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조직이 드러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 전까지는 검찰총장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다가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고 명단 확보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그때 확보된 걸 가지고 포렌식을 한 거지 대검에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본에서 정례 브리핑한 거 방송 자료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해야 되지 추미애 장관 그냥 지금 주장뿐이지 예. 그 물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대검하고 중대본 질병본부에서 다 그 부분 포렌식 해서요. 수사관들이 정말 여러 날 거기에 협조해서 자료를 확보한 거지 이재명 후보가 확보한 명단 그때 이만희 교주 도망가서 못 잡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본진에 쳐들어가도 그때 확보한 명단으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신 부분도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근데 아니, 지금 일방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 말이 100% 예. 틀렸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정부 질문 답변은 명확하게 녹취가 돼서 의사록에 남아 그러니까 그 있고요. 부분도 정례 명단을 브리핑도 어디서 확보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명단을 그러면 어디서 확보했냐고 명확하게 대정부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단 확보는요, 그거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드를 들고 와서 그 부분 포렌식을 해서 명단을 다 확보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랑 중대본에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뭐 추후 공방도 있을 거고 토론에서도 제기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신천지 관련된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요. 무속 네. 관련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역술인 만나서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번에는 구판에 윤석열 후보 이름에 연등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현장을 저희가 급히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유세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 순정 매일상에서 여러분께 오늘 인사드리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행운의 이 멋진 서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윤석열 여러분께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이 광주를 여러 차례 왔습니다. 열흘 전에도 왔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서설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뵙고 이제 본격 선거운동의 시작을 고합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늘
더욱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에너지로 해서 대한민국 바꾸고 광주를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외환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남태평양의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딱 3가지 뭐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돌이켜 봐도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셨습니다. 또 민생을 늘 생각하신 거인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께서 현재 지역주의를 밀어내고 몰아내고 계십니다. 현명한 도민과 시민들께서 지역의 독점 정치를 깨고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영호남, 충청, 강원, 경기 보따리 싸서 인사발령 나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광주에도 2003년부터 5년까지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제게는 지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나가지 못하느냐, 이걸 제대로 하느냐에 우리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고 미래 세대 청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 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저 윤석열이 지역주의 깨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면은 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와서 영화도 보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 또 문화공간도 되고 주말이면 청년들도 모이고 하는 복합 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대전도 올라가십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유치 누가 반대합니까?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눠서, 또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나눠서, 못 사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은 민주당에 그냥 굴러 들어오는 표고, 잘 사는 사람은 국민의힘 간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 왜 잘 사는 사람은 민주당 찍으면 안 됩니까?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국민의힘 찍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고.
네, 윤석열 후보의 광주 유세 현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지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광주 이어서 원주까지 종단 유세에 나서는데 네.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무속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무속 논란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때 아마 그 엽기적인 어떤 그 예배 형식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무속 행사죠. 구판이라고 구판이라고 구판. 표현해야 예. 되겠죠. 그 장소에 이제 만장처럼 이렇게 연등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이제 등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큰 글씨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 김의겸 의원의 지금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름이 적힌 연등이 달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행사에 관여한 바는 없다. 그 말은 결국 행사 주최자들이 그럼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충북도지사의 이름도 있었고 이름은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 그 구판을 벌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무속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보를 받아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속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잇따라서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하다 할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당의 선거운동인가 싶어요. 좀 낯뜨거워요. 이게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싶어요. 무속, 주술 뭐 이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나 싶고요. 그리고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법무부 장관, 당대표, 뭐 후보 본인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저는 처음 보고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하시고 기자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팩트 체크가 기본이시잖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그리고 뭐 충북도지사 이름도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 이름도 나옵니까? 나오는데 그분들도 그럼 다 거기 관련된 사람들입니까? 그럼 숫자가 누가 더 많은지 볼까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확인하셨나요? 저희는 이 행사에 관련된 바도 없고 예. 연등 값을 제공한 바도 없고요. 여기 이 행사 주최하신 분이 뭐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서모 씨라는데 이분이 이재명 후보 경선 때부터 지지 선언하셨고요. 지난달에 송영길 대표한테 선대위에 임명장도 받으셨고요. 예. 그리고 뭐 무속 주술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상임위원장이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임명장 받으신 분이 2월 3일 날 임명장도 공개하셨는데 그분이 윤석열 후보 상대로 집인형 만들어서 오살 의식을 하신 걸 사진에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선대위에 이제 해촉은 되셨다고 하는데 뭐 자진 사퇴하셨는지 해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무속 주술에 심취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이 저는 이제 개인 차원의 의혹 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 같은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네거티브 키워드 중에 이 주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우리에게 좀 유리한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예.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특히 이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한테는 예.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뭐 무속과 연관돼 있다 하는 부분에 프레임이 생기고 이제 김건희 씨의 녹취록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부분에서는 사실 좀 기독교에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제 보수적 성향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속대로 영향을 받게 되면 사실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나 기독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속에 대해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성경에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좀 강했던 기독교계의 지지를 좀 이쪽으로 끌어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대해서는 무능과 무지, 주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보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좀 인물론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재 그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구도로 판세를 끝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재창출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사실은 많은 부분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걸 깨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물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능력과 그다음에 경험 이런 부분들, 유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하는 의도인 것 예. 같아요. 사실은 두 분의 그 처음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발언했던 내용만 봐도 그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항에서 출발하면서 능력, 경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광화문에 출발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의 어떤 특징 또는 구도냐 인물론이냐 이 두 가지가 결국 막판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을 살리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특히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8km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예, 형님. 공항 특구를 만들어서 두바이식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겠죠? 이미 경선 때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원팀으로 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네 형님 그러네요. 예,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형님이라고 부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이도 예. 또 위시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정치 경험, 법조 경험 다 선배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가 이제 저희 TV도 윤석열 TV가 서결이 형 TV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결이 형 이런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예. 분들한테도 이렇게 소탈하게 좀 정감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고요. 아, 설결이 형 이걸 좋아하시죠? 예, 그 호칭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쑥스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예. 잘 하시던데. 예. 그래서 이런 그리고 원팀을 만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구가 어제 사실 핫한 게 이재명 후보도 아마 대구를 들렀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구를 들르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도 대구를 들러서 대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우리 후보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팀뿐만 아니라 뭐 정권 심판을 얘기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건 그 네거티브 무능 무지 무속 주술 보복 정치 본부장 뭐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저희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 수 간략하게만 있으니까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게 항상 대장동인데 그거 뭐 본인이 관련됐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규 씨라는 무능한 사람을 거기 앉히셔서 최대 비리 사건으로 됐고요. 무속 관련해서는 임명장을 준 게 다 선대위에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로 확인되고요. 주술 오살 의식까지 한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고요. 보복 정치 저희는 정치 보복 사전에도 없고 절대 얘기한 적 예. 없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뭐 적폐청산이라면 정치 보복이라면 그게 맨날 해도 된다라고 직접 언급하신 분이고요. 본부장 본인 비리 뭐 업무 추진비 유용부터 여러 가지 나오시고 부인 비리도 뭐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법카 개인적으로 이용한 거 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장남은 불법 상습 도박 의혹으로 고발돼서 이제 조사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네거티브를 여당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강화하고 문건을 돌렸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부적절한 선거 방법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유세 얘기를 좀 해보면요. 홍준표 의원이 뭐 내 형님 이러니까 저는 최근에 저렇게 활짝 웃는 건 처음 봤는데 얼마 전까지 지도부에 막 방자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로 둘이 앙금이 이제 풀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좀
작은 문제, 이게 통 큰 스타일이에요. 예. 이제 큰 게 마음이 맞으면 나머지 사소한 거는 다 묻고 지나갈 수 있고 마음이 경선 과정에 앙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이낙연 후보도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전 대표가 손잡고 나오시기까지 80일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팀을 이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럼 간단히 좀 여쭤볼 텐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곧 회동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합류를 하는 겁니까? 저희 그 부분을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대변인을 맡으셨던 분이 고지를 해서 저희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우를 갖춰서 예. 만나자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의사가 확고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을 맡았던 민현주 전 의원이 고지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공지를 한 거면 만날 의사가 확실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우를 갖추고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야겠죠. 예.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질지 이건 내일 정도면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윤석열 후보 유세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부산 유세에서 이른바 뭐 어퍼컷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 같지 않게 좀 이제 능숙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뭐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그러니까 장면이죠. 본인이 이제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하나만으로 정치인이 예.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정치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강조점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정치했던 분들과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본인이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활용하고 있어요. 예. 그게 또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대선의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히 저는 선택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전과 미래에 예. 대한 어떤 계획 이런 예.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 보고 윤석열 후보 예전에 혹시 응원단장 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게 예.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후보가 또 뭐 저런 세리머니나 아니면 이런 거 이제 리액션을 보이려고 연습하는 스타일도 아니세요. 즉흥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 즉흥적이고, 그리고 몸에 익은, 그러니까 그때 시구 같은 거 충암고 출신이셔가지고 야구에 예.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시구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젊을 때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모습, 왜냐하면 공직자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저런 좀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 관련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선거운동 전면 중단. 네, 어제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보 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가스 질식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잠깐 화면에 나왔었는데 그 버스 안에 LED가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볼 때 어떤 문구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볼 수 있게 아마 불을 밝히는 것 같은데, 그 LED를 가동하기 위해서 아마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과정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발표에 의하면요, 국민의 당의 발표에 따르면 그걸 이제 제작해서 인수하는 과정에 그걸 제작했던 제작사 측에서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된다.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문제는 이제 국민의 당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날씨가 추워서 아무래도 히터를 가동하면서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버스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질식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뭐 어쨌든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LED 판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걸 비추기 위해서 아마 자가 발전하는 과정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내부에서 질식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고 또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운동 지금 오늘 전면 중단하고 그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이번 사고, 이제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가 먼저다.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조한 버스고 안전수칙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이게 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선 돌아가신 분들 네. 명복을 빌고요. 이제 유가족한테도 위로를 전하고 싶고 아직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유세차도 사고가 있어서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선거를 이렇게 2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치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면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예.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개조를 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희 유세차 보면 안전바도 있거든요. 이런 안전 문제가 다 있어요. 어느 당이나. 그래서 당마다 안전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밤에 회의를 하는데 권영세 본부장님이 안전 책임자거든요. 이렇게 예. 지정이 돼 있어요. 각 선대위에서. 예.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이제 책임자가 지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불행한 일이고 다시 이제 이 기간 중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률 위반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건 인지가 된 거니까 이제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책임 규명도 해야겠지만 일단 다들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선거 뭐 일정 이런 걸 떠나서 다치신 분 회복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